자, 여기에서는 배열의 그림과 포인터로 그 배열을 참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P는 fu라고 하는 이 표현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라고 하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 여기다 ampersand를 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나면 P, 여기가 P가 있는 주소인데요. 배열 fu가 있는 공간은 여기 104번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P에는 160번지에 있는 P의 주소에는 그 공간에는 104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은 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통해서 이 배열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fu의 주소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104, 그다음에 fu의 0의 주소는 104 더하기 크기, 배열의 크기죠. 그래서 4바이트 곱하기 0 이렇게 해서 104라는 위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u의 3의 주소는 마찬가지 식으로 4 곱하기 3으로 해서 여기가 12니까 116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번째, 여기가 1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째, 여기가 3번째. 그래서 116번 번지가 배열 fu 인덱스 3번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식으로 하면 기준 주소 더하기 타입의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배열의 인덱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인덱스의 주소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포인터로 fu를 참조하는 방법은 p는 fu라고 해서 이 p의 주소를 참조할 수 있도록 p가 이렇게 가리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방식 말고도 fu의 0번째 인덱스를 참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값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소였죠. 그래서 이 값은 ampersand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반 변수에서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ampersand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ampersand를 가지고 와서 fu의 주소를 얻은 다음에 fu 제로의 주소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p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값을 ampersand로 주소로 변환을 해줬고 그 주소를 왼쪽에 있는 주소 그래서 타입이 일치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타입이 일치가 되면 이 값이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포인터는 그냥 0번째 위치만 가리키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다른 곳들을 이렇게 가리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u의 3의 위치를 참조하도록 한다면 p는 ampersand fu의 3이라고 써주면 인덱스 fu의 3번 116번지 63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주소를 p에다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서 p0을 fu의 주소를 알았으니까 이 시작 위치로부터 3칸 떨어져 있는 그 116번지의 주소도 마찬가지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p 더하기 i 이 i번째 떨어져 있는 녀석인데요. 이 포인터 변수 주소이기 때문에 이 i가 그냥 값이 아니고 값 곱하기 크기 타입의 크기가 곱셈되는 그런 형태의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특정한 인덱스의 주소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p 더하기 i라는 것이 배열의 특정 인덱스의 주소를 얻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표 p 더하기 i라고 하면 특정한 인덱스 i번째 떨어져 있는 p에서 시작해서 i번째 떨어져 있는 위치의 값을 가져오도록 하는 식이 일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즈는 90이라고 하는 이 변수, 이 저장되어 있는 바즈라고 하는 이 부분의 값을 포인터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포인터 변수가 이 바즈의 주소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요. 주소를 갖기 원한다면 일반 변수에서는
앰플샌드를 사용해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P는 앰플샌드 바즈라고 이 표현한 것은 여기선 이제 값이죠. 근데 이 앰플샌드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식은 이제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도 주소가 되죠. 앰플샌드 바즈라고 하는 것은 바즈 값이 90이었는데 90이 저장되는 곳을 보니까 144였습니다. 그러면은 144번지가 이제 P에 저장되게 되니까 요 표현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P가 160번지 있었다고 하면 144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걸 보죠. 바즈는 값입니다. 주소가 아니죠. 근데 P는 주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타입이 불일치가 일어나서 요거는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타입 불일치. 그러면 바즈라고 하는 것은 현재 90이 들어있고요. 주소는 144번지입니다. 별표 바즈라고 하는 녀석은 이것은 주소가 아니고 값입니다. 근데 이 별표라고 하는 것은 주소 변수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값이니까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앰플샌드 바즈는 일반식에서도 일반 변수에서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주소, 무엇의 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즈라고 하는 것은 현재 144번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144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바즈라고 하는 이 변수에 몇 가지 포인터들을 가지고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산들을 보니까 P는 바즈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Q에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Q와 P는 바즈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 식들을 보도록 하죠. 바즈 라고 하는 것은 바즈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9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91이 되겠죠. 91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 P와 Q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가 Q라고 하고 여기가 P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144를 가리키고 있고요. P도 마찬가지로 144입니다. 그럼 144가 가리키는 것도 90이고요. 다음에 P가 가리키는 144도 마찬가지로 90입니다. 90이었죠? 근데 이제 9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각각의 위치에서는 91, 91, 91이 저장되어 있겠죠. 자, 별표 P가 여기 있고요. 얘가 가리키는 것은 144번지입니다. 144번지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91이었는데 플러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92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92로 바뀌었고요. 그럼 바즈가 92.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 P와 Q도 마찬가지로 92로 변환이 됩니다. 얘는 참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번지수에 있는 값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번지수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바즈에 있는 값 그대로 읽어오게 됩니다. 포인터 Q도 마찬가지로 이 144번지를 가리키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값이 92였는데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93으로 바뀝니다. 3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바즈에 있는 값이 93, 포인터 P와 포인터 Q가 각각 바즈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보이는 값은 93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터 P 더하기 포인터 Q인데요. 각각은 93 더하기 93입니다. 그 값을 바즈에다 저장하니까 186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186이 됩니다. 그래서 186이 바즈에 저장되면 이 143번지에 가서 읽어보면 186 나오고요.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Q도 144번지를 가보면 186이라는 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별표 P는 바즈 더하기 별표 Q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즈라고 하는 것은 186이 저장이 되어 있었고요. 별표 Q도 보시면 18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값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합친 것을 별표 P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했는데 별표 P라고 하는 것은 144번지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값이 372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72. 그러면 바즈도 372, Q도 372, P도 372. 이렇게 값이 증가가 되었습니다.